네, 대선이 이제 꼭 3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공식 선거 운동 시작된 첫날인 어제부터 후보들은 전국을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후보별 전략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유영하 개건 해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얘기부터 하도록 하죠. 첫 유세지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를 어제 찾았습니다. 대구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에서 울고 호남에서 박수치는 승리,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남도 호남도 모두 박수치는 승리,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한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대구도 없고 부산도 없고 광주도 없고 그렇게 전국이 없다 보면 국민 통합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웃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의 문재인 후보의 전략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를 어느 정도 정권을 잡으면 개혁을 하고 그런가 하면 누군가 희생이 따르고 통합보다는 청산이었는데 이 지금 대구를 간다는 거는 그 전략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통합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옮겨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의 지금 선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바람을 어떻게 차단하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위이기 때문에요. 예. 포스터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보면 안철수에 비해서 좀 보수적이잖아요. 숫자 예. 1번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라오는 안철수 바람을 어떻게 차단하냐. 근데 첫 번째에서 그 네거티브 공세가 아주 대거 물량 공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잔펀치들이 굉장히 했단 말이에요. 예. 일단 성공했다 이렇게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성공했다. 안철수가 올라오는 부분을 차단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특히 TK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문재인 정서를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안철수 바람과 결합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통합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일단 안철수 바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결국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중도라든가 중도 보수표를 가져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결국 선거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는 안철수 바람을 차단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남냐 하면은 물론 이제 그것이 전술적으로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럼 당신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은 뭐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 적폐청산을 얘기하는 변혁적이고 상당히 주류교처럼까지 얘기했었는데 이제 통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구까지 가서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문재인 리더십은 뭐냐?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문재인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대구도 대구입니다만 광주, 특히 이제 오늘부터는 호남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호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호남이라는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보면은 국민의당이 한 50% 그리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30% 정도 이렇게 얻었죠. 예. 그것을 문재인 후보는 역전시켜야 된다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의 최고 공략 방법은 영남 공략이다. 어허. 동진 정책이다. 어허. 어차피 호남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지금 양손에 떡을 들고 이렇게 보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제 문재인 후보가 대구를 공략한 것도 내가 영남에서도 자신감이 있다. 아하. 득표력이 있다라는 거를 호남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남에 공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남을 선택을 한 거고 첫 번째로. 예. 그리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호남 공략에 나서는 것은 호남 공략은 곧바로 또 수도권 전략이기도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호남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또 아니면 전국에 퍼져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표에 동질화 현상을 보이는 게 지금 뚜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작을 동진으로 잡았고 두 번째는 그 호남 본류를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호남 공략에 대해서 조금 더 붙여주실 얘기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노리는 것은 뭐 광화문 갔다 그다음에 전주 광주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이제 할 거고요. 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문재인 정서가 기존 총선에 있었던 그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그걸 어떻게 누구로 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문재인 정서가 강하게 가게 되면은 그는 안철수와 녹색 바람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측면 때문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캠프 내에서 어떻게 차단할 것이고 반문재인 정서는 누구로 들 것이냐 이 점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제 호남부터 찾았습니다. 안 후보가 던진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호남이 저를 불러내고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 주신 것도 호남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을 만들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호남당이라고 조롱할 때도 저는 자랑스러운 국민의당 깃발 들고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방방 곳곳에 가서 당당하게 국민의당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예. 호남은 사실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지역이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될 사람 밀어준다. 자, 그러면 될 사람이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안철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후보는 호남 공략의 일환으로 영남을 첫 유세지로 선택을 했다면은 안철수 후보 경우에는 그 호남 본진을 공략하는 전략을 어제 선택을 했죠. 그렇죠. 가장 물론 이제 서울 광화문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광주에서 집중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수 진영으로 외연이 확장될 경우에 호남표가 떨어져 나가는 고정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지금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안점을 뒀던 것이 호남 지역이었던 것 같고 오늘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로 이제 영남 지역에 나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안철수 후보 경우에는 계속 그 뭐 후보 단일화론 이런 걸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연대로만 계속 내세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대론으로 계속 밀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 어떤 거점을 만든다는 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 총선 때만큼만 얻는다면 상당히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노리는 건 결국 국민의당하고 안철수 캠프에서 노리는 것은 결국은 그 과거와 같이 2012년 총선 그 이전에 평민당 같이 녹색 바람을 끌고 올라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자체적 판단으로는 호남은 바뀌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론조사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로 올라오고 수도권과 서울로 올라오면 이 선거는 이긴 것이다 이런 판단하면서 그걸 이제 끌어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세론입니다. 결국은 대세론을 아까 말씀드렸다면 그랬는데 대세론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호남 사람들은 안철수가 좋긴 하지만 문재인이 되지 않겠어? 이런 여론이 지금 형성돼 있단 말이죠. 예. 그 대세론을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그 대세론을 꺾으면서 골든 크로스를 기록하면서 안철수가 될 수가 더 크다. 이 점이 제가 봤을 때는 호남의 중요한 싸움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뭐 이제 대전, 충남, 대구 지역 뭐 이런 중도 보수층을 또 공략을 할 예정인데 뭐 좀 여담입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그 목소리가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약간 이게 굵은 목소리, 허스키한 목소리로 계속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계속 유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일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좀 안정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다 살필 수 있을 정도의 그 민생을 잘 챙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들이거든요. 예. 저런 허스키한 목소리를 또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보이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한 부응하기 위한 그런 그 본인의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누가 뭐 코치해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터득했다 그러는데 저렇게 강한 허스키한 목소리로 나는 서민 그리고 안정감 있는 지도자다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보수 분열로 지지세 열세에 놓인 홍 후보가 이런 프레임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비겁한 투표하지 말고 2번 찍고 안 되면 낙동강에 빠져 죽자 같이. 제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좌파로 흘러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 한 20년 못 가져옵니다. 네, 안 되면 낙동강에 빠져. 뭐 아무튼 자, 그런데 이 보수를 지금 홍 후보가 계속 공략하는 게 그 자체 판단으로는 성공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프레임 구도에서 그 기본적인 지금 선거 대선 구도의 기본 구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구속이고. 거기서 그 프레임 환경 구도에서 그다음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그 기본적인 프레임 구도에서 벗어나서 좌우 대립, 진보와 보수 대립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예를 들면 이 기본적인 프레임에 자기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플러스 알파를 노려야 되는데 이걸 완전 기본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기본 환경을. 그래서 좌우 과거의 대립으로 가는데 이것이 국민들한테 지금 먹히고 있지 않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장을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로 시장 위주로 서민 이미지를 내세우겠다는 건가요? 어제 시장을 5곳을 돌았습니다. 오늘도 4곳을 돈다라고 그러는데, 그 홍준표 후보는 그 포스터를 보면은 당당한 서민 대통령 이런 것이 이렇게 밑에 있고요. 예. 또 위아래로는 그 지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보수와 서민 이 두 가지를 그 주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예. 홍준표 후보는 뭐 본인이 흑수저 출신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서민 그 공략 계속 그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물론 고시에 합격하긴 했습니다만 출신은 흑수저라는 점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보가 있죠. 또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인데요. 어제 YTN에 출연해서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이 표 많이 받으면 정권교체에 지장이 될까 봐 예. 심상정이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에 억눌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심상정이 확실하다면 마음 놓고 심상정 찍으시면 됩니다. 자, 과거의 보수와 진보의 세대결이 거의 뭐 박빙일 때는 이 진보표가 분열이 되니까 그럴까 봐 이제 될 사람한테 몰아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일단 그 의미는 어떤 걸까요? 심상정 후보의.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의 정치적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정의당이 과거와 같이 예를 들면 정권 교체라든가 예. 그러면서 뭐 제1야당에게 흡수했던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실제로. 그랬을 때는 이 사회의 어떤 그 왼쪽 클릭의 블록을 강화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근데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난번 토론 때도 봤을 때는 잘했다고 합니다만은 정의당이라든가 진보 세력이 문제 제기, 또 문제 비판 이런 부분에 그치지 말고요. 그럼 자신들의 대안은 뭐냐라는 거죠.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뭐 사회민주당이라든가 좌파 정당이 집권하는 사회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균형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적 제시로 나가야 제가 봤을 때는 더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표 방지 심리를 어찌 됐든 막아야 된다. 이게 제일 큰 걱정이자 전략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심상정 후보 여러 차례 후보 단일화 없다, 완주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인터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 지난 2010년 경기지사 경선 때도 사퇴를 했었고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한번 그 사퇴를 한 적이 있었죠. 예. 예, 그런 것들을 극복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또 후보 등록하자마자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보수의 새로운 희망이 되겠다며 완주 의사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우리가 옳은 길을 뚜벅뚜벅 가면 국민들께서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다,
이렇게 봐주실 겁니다. 자, 유승민 후보는 TV 토론 보신 분들이 콘텐츠도 있고 말도 잘하고 좋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게 지지율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심상정 후보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은 심상정 후보도 뭐 많은 지지는 아닙니다. 한 자를 숫자는. 예. 좀 비교가 되면 심상정 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이라든가 정치적인 스탠스는 사실상 차별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승민 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정치적 스탠스는 안철수 후보가 많이 겹칩니다. 실제로. 예. 또 저기 홍준표 후보하고도 겹치는 측면이 부분이 있고요. 있고. 그러니까 바른정당 나름대로의 유승민 나름대로의 뭐가 없는 거죠, 리더십이. 그렇기 때문에 뭐 내용도 있고 리더십도 있지만은 어차피 될 사람 후보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는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찾아서 뭐 반전을 노렸다고 하는데 과연 성공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선거의 변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선거운동 현장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노래, 로고송일 겁니다. 어제부터 아마 곳곳에서 후보들의 선거 로고송이 들려왔을 텐데요. 이 로고송 안에도 후보들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노래 안에 숨은 전략,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선거철이 되면 거리에 울려 퍼지는 로고송. 로고송이 갖춰야 할 조건은 뭘까요? 멜로디가 흥겨운가? 후보를 잘 각인시킬 수 있는가? 글쎄요, 19대 대선 후보들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문재인 후보는 세대별, 지역별 맞춤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치얼업으로 20대, DJ DOC의 런투유로 30, 40대, 남이의 영원한 친구로 중장년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고요. 또 지역 표심을 고려해 영남에선 부산 갈매기를, 호남에선 남행열차를 집중적으로 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스트롱맨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외치던 홍준표 의원은 후보는 좀 의외의 곡을 선택했습니다. 딱딱한 이미지를 벗으려는 걸까요? 귀요미송을 골랐고요.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처럼 애국심을 강조하는 노래와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에서 착안해 드라마 모래시계 배경음악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좀 더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차별화 전략일까요? 가사로 희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고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와 민물장어의 꿈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지난해 안 후보가 국회에서 신해철 법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게 인연이 됐고 그때처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같은 곡 트와이스의 치얼업을 골랐는데요. 후렴구를 이용해서 번호 각인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치얼업의 하이라이트 가사죠. 샤샤샤는 유 후보의 기호 4번을 따 444로 바꿨고요. 박현빈의 샤방샤방은 비슷한 발음으로 4번으로 개사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촛불 집회 현장에서 자주 나오던 곡들을 골랐습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죠. 가사의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담았고요. 또 세월호 추모곡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로 선명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후보들은 어제부터 다양한 로고송과 함께 유세 현장을 누비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곡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자, 많은 선거를 같이 이제 또 치러보시고 지켜보셨으니까 로고송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고송이 지역에 틀어놓는 거란 말이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부산에도 틀어놓을 수 있고 마포에도 틀어놓을 수 있고 상암동에 틀어놓을 수 있는데 지나가도 국민들이 듣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공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으면은 상당히 감정 전염이라는 이제 용어도 있는데, 그냥 좋은 거야 예를 들면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로고송인데 지금 보면 이제 뭐 심상정이라든가 아니면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상징성으로 만든 것 같고. 또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맞춤형 로고송인 것 같고요. 지역별, 세대별. 예. 안철수 후보는 계속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포스터에도 이재석 광고라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냈었고 이번에도 신해철이라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아하. 정서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후보별 로고송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로고송 때문에 후보를 찍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은 가랑비에 못 젖는다는 젖는다고? 그런 것처럼 자꾸 귀에 익숙해지면은
입에 붙기 마련이고요. 그러면은 자연히 그 단순히 유세장 그 분위기 띄우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들한테 그 후보가 익숙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뭐 저도 그 주의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각 후보별 전략 그리고 로고송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전략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한테 쉽게 그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유영하 개건 해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